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매일 아침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좀 막막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요. 오픈 채팅방 안으로 옮겨오시면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상담도 오픈 채팅방 안에서 더욱 자세히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입장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준비해뒀는데요. 둘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옆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더 간단한 문자 메시지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받는 번호는 저희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 들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오늘도 생방송 중에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잘 활용해서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에 집중되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호실적을 발표한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여기에 삼성 SDI의 미국 진출 확대 소식 등을 호재로 2차 전지 등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며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로 마치고 포스코 홀딩스는 16% 넘는 급등으로 단순의 시가총액 4위까지 오르며 코스피 지수는 2,628선에서 마쳤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930선 부근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이 비교적 호조를 보이며 간밤에도 상승장이 유지됐습니다. 미국의 석유기업 쉐브론의 2분기 잠정 실적은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국제 유가는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0으로 3달 만에 가장 높았지만 서비스업 PMI는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엇갈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치면서 다우지수는 11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이어갔고 2022년 4월 이후 최고점도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아침마다 알려드렸던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들 모두 다 어제 종가 기준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2자릿수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희 먼저 퓨런티어로 수익 봤다고 말씀해주신 시청자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22%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하나기술 어제도 그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44% 넘는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7월 19일에 포착해 주셨던 포스코 스틸리온,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현재 30% 가까운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전문가님께서 미리 선별해 주신 2종목 포장해 두셨다고 하니까 자리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장마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주 후반에는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날씨는 계속해서 조금 흐릿한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을 필두로 시장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7월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8월 시장 준비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또 우리 손흥민 선수의 발처럼 강한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데요. 윤수림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새 날씨가 계속 흐려서 좀 저는 축축 처지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밀키트 종목들은 근데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밀키트 종목이라도 항상 이렇게 힘이 날씨처럼 돼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또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종목과 시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갈론만 잡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는 시장 시황 얘기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 개별 종목 얘기까지 이어가 볼 텐데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미리 준비해 주셔서 밀키트 포장해 두신 종목 2가지 저희 개장 전에는 종목 설명을 들어보고 있고요. 개장 후에 차트상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다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날씨가 좀 흐려도 개별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보시고 화창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 또 글로벌 시황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목요일이 되면은 7월 FOMC 결과도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저희 내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되면 네. 빅테크주들 실적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 움직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예상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FOMC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빅테크주들이 실적 발표를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빅테크주들이 사실 실적보다는 최근에 이 모멘텀,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실적보다는 이 향후 성장성에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있고 주로 컨퍼런스 콜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대부분 들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향후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다. 네. 이제 오픈 AI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인 AI 매출이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주요 기업들도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실적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 기업이 어떠한 측면으로 향후 실적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이 맞춰져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어찌 보면 최근에 이 AI 관련주들 그리고 빅테크주들이 사실 기대감에 의해서 이 AI 중심의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사실 이 기업들 내에서 실적보다는 오히려 이 컨퍼런스 콜에 좀 더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더 지켜보자는 얘기시네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 기업들의 향후 이 전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의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 AI 사업에서 작년에 1억의 매출이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10억의 매출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에 어떤 포인트가 네. 잡혀져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전일 미증시가 FOMC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을 연내 1회 정도로 이번에 베이비 스텝 이후로는 이 추가적인 긴축이라든지 향후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긍정적인 시장에 우리가 좋은 시나리오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여전히 시장과 그리고 미증시 그리고 국내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에서 빅테크주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같은 기업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가 있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을 보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당분간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 얘기도 간략하게 짚어보면은 우선은 계속 이어지던 코스닥 상승 흐름이 어제 일단 한번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사실은 시장에서 포스코를 빼놓고 말할
말할 수가 없고 거의 그냥 포스코 중심으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거래소 쪽으로 좀 자금이 다 옮겨왔다고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2차 전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 코스피 시장도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오늘 증시를 바라볼 때 그리고 코스닥과 코스피를 바라볼 때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철강 기업에 머무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이런 네. 원료 공급 이런 내용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뭐 리튬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쪽의 철강이라든지 강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전일 뭐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 여전히 2차 전지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고점 부담 혹은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들어올 만한 시기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반도체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국내 반도체 그리고 코스피 그리고 이런 반도체 중심의 이 하이닉스라든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내 반도체 IDM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전히 코스피 시장은 상승 랠리가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조금 코스피 시장의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우선 뭐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두 부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저희 방송에서도 글로벌 시황 그리고 우리 시장의 흐름 풀어주고 계신데 가끔씩 저는 좀 무속인처럼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는 내용 그리고 테마들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은 이런 정보들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한 얘기 더욱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무료 오픈 채팅방 활용하신다면 더욱더 다양한 투자 정보 발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 두 가지 다시 한번 좀 안내드리고 가면은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스캔입니다. 지금 TV 화면 우측 하단 빨간색 네모 안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은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뜨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번호는 샵 3989 번호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둘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생방송 중에 입장해서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런 투자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우선 앞서 포스코 얘기가 나왔는데 또 전문가님께서는 저희 포스코 스틸리온을 밀키트 종목으로 조금 더 빠르게 선점을 해주셨어요. 지난주 수요일 7월 19일 아침에 우리 포스코 스틸리온 철강 쪽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 종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포착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포스코 스틸리온 어제 그룹주들의 상승에 더불어서 현재까지 30% 가까운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감사 인사를 주셨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제 아침 포착해 주셨던 솔트룩스, KN솔 하루 만에 5%, 6% 넘는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종목들에 대한 중간 점검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포스코 스틸리온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좀 자식 같은 효자 같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자식이 나왔으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자녀를 좀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포스코 스틸리온 중간 점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스틸리온은 제가 7월 19일 날 이렇게 선점을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상승,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대략 6%가량, 시가 대비 6%가량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목표가를 이전에도 사실 높게 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8만 원 구간까지는 이전 고점까지는 보셔도
보셔도 좋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10만 원 구간까지도 보셔도 좋다. 이전 고점 이상 구간까지도 한번 보셔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그 이야기가 전혀 뭐 허세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 단계적으로 이 7월 19일 이후에 전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대략적으로 매수가 대비 한 30%가량 이렇게 수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만 오히려 한 10만 원 구간까지는 좀 봐도 좋다. 와. 예, 전일 노란톡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10만 원 구간까지는 봐도 무방하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대 이 포스코 스틸리온의 사업이라든지 향후 이런 전망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기업의 성장성이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강판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주봉상으로 한번 흐름을 보게 되시면 역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지속적인 이 포스코 스틸리온의 단순하게 철강주라고 생각을 하던 이런 모멘텀을 깨부수는 상승이 전일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포스코 스틸리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신호탄처럼 나타났을 때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분할로 이제 정리를 하되 오히려 남은 물량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0만 원대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한번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포스코 스틸리온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스틸리온 어제 하루 동안 지금 20%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 86,1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10만 원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우선은 저희 조금 더 보유를 해가도 좋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 종목들 말고도 짚어주신 밀키트 종목들 상승률이 너무나 좋은데요. 어제 아침에 포착해 주셨던 두 종목 모두 다 어제 좀 하루 만에 5%, 6% 상승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께서 솔트룩스를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선 방송에서는 저희가 시간상 솔트룩스 얘기 간단하게 짚어보고 또 KN솔에 대한 얘기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문가님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강한 시세가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더 보유해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솔트룩스도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우상향 흐름이 긍정적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우상향 흐름을 뭐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어느 정도 이 추세가 이탈되지만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상승 흐름을 좀 즐기셔도 좋다. 우상향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보자. 왜? 이 기업 자체는 이 AI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이라든지 뭐 실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일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크호스 상단선이 2차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상향 흐름으로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좀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에 35,600원 정도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37,5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또 2차 상단선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37,500원을 터치 이후에 뭐 향후 시세 흐름을 보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전 고점을 사실상 거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돌파 이후 에너지가 강할 확률이 높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전일 뭐 브리핑에서 드렸던 것처럼 국내 AI의 챗 GPT라든지 뭐 AI 뭐 이 사업이라든지 AI 실체 가상 인물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이 솔트룩스가 실체를 가지고 기술력 또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솔트룩스라는 기업을 투자하실 때 전반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이 솔트룩스라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한 동반해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투자의 앞을 가리는데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트룩스는 이전 고점까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도록 하면서 전반적으로 37,500원 정도 단기 1차 목표가는 구상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솔트룩스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포착을 해주시고 바로 하루 만에 5% 넘는 수익 챙겨갈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솔트룩스도 1차 목표가 수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어제 종가 35,600원에 맞췄는데 한 37,500원 선까지는 1차 목표가로 잡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소개해드릴 밀키트 종목들 이렇게 포스코, 스틸리온, 솔트룩스처럼 빠른 시간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 포장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은 새로운 종목들로 수익을 보셔야겠죠. 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알려드린 솔트룩스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관련 모멘텀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사실은 이 종목 저 그래도 나름 종목을 매일 뭐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름이 좀 생소했었거든요. 네. 이건 뭐지? 지니어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유전자 할 때 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바이오 기업 관련된 일을 하는 바이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최근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주요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이 AI 산업과 엮이면서 전체적인 모멘텀을 AI 관련된 내용으로 좀 동반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K 멜로디라는 사업을 지금 현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부에서 좀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의 좀 AI 관련 산업과 이 의료 사업이 좀 엮였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K 멜로디 사업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서 이 정부에서 이 AI 산업과 의료 사업을 좀 엮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 사업이 바로 이 K 멜로디 사업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기술력이 있는 이 제약 바이오 기업과 이런 AI 솔루션 기업들이 합세를 해서 전반적인 AI로 이런 의사의 역할을 한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AI 관련된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니너스 말 그대로 똑똑한 의사, 뭐 간호사 이런 내용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지니너스도 동일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최근에 임상에 대한 내용들 또한 동일하게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뭐 IND 승인 기대 뭐 아직까지 일상에 대한 내용들로 모멘텀은 사실 미미하지만 네. 사실 일상을 좀 통과를 했을 때 이 모멘텀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구나. 진행이 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이 기업에서도 이런 임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로 포인트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임상에 대한 내용들을 구구절절 푸는 내용들보단 이런 모멘텀 또한 동반을 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단순하게 실체가 없는 기업이 아닌 네. 이런 적극적인 AI와 이런 의료 사업들을 실체를 동반한 이런 임상 또한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좀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지니너스와 이 최근 의료 AI 관련된 사업 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은 연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의료 AI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의료와 AI를 좀 접목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뭐 슬기로운 의땡생활 뭐 이런 뭐 내용들을 봤을 때 네.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 수술하는 내에서도 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조금 그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휴먼 에러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손을 삐끗하거나 잘못해서 뭐 동맥을 잘못 찾는다든지 뭐 네. 이런 오류 또한 줄어들 수가 있다. 한편으로 우리 생명과 굉장히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류를 단 1%, 0.1%라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AI 산업이 사실 시장에 확대가 되는 이유도 인류의 발전에 기여를 한다. 이런 포인트로 바라봤을 때 의료 AI는 지금 현재 무조건 나아가야 되는 분야가 맞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AI와 이런 의료 사업과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향후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니너스가 도대체 이 AI 의료 AI 산업에서 뭘 할 수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네. 유전자를 분석해서 이 항암제가 아닌 이 항암
이런 데이터를 어느 정도 우리가 구축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또 사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또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접목을 해서 좀 항암 관련된 백신 쪽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전반적으로 사실 뭐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기업이 아닌 전반적으로 이 DB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뭐 전체적인 이런 우리가 암이라든지 이런 초기 이런 발현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레퍼런스를 뭐 이렇게 동반해서 이런 암 유전제에 대한 분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니너스는 실제적으로 의료 AI와 접목성 또한 굉장히 깊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현재 삼성 서울병원과 연계하여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사업 또한 펼쳐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체를 동반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니너스를 조금 이 포인트로 한번 잡아볼 때 네. 전체적인 의료 AI에 관련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AI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초기에는 이 우리가 챗GPT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챗GPT를 출발 시점으로 뭐 AI 관련된 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다가 그 이후에는 뭐 MLB 회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뭐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의 트렌드와도 굉장히 좀 부합을 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니너스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앞으로 이 전망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지니너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지니너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료 AI 관련된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앞서 전문가님 설명대로 K-멜로디 프로젝트 의료와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신약 개발의 모델이 될 그런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부 쪽 사업에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좀 삼성 서울병원과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뭐 섹터 산업군 안에서 그 테마가 좀 부수적으로 돌고 도는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의료 쪽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면서 그중에서도 우리 실체가 있는 지니너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지니너스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차트상 위치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하고 계신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오픈 채팅방 안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9시 20분에 끝나지만 그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흐름은 또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실시간 메시지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QR코드 스캔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989 번호로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생방송 중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도 전문가님께서 또 세세히 분석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 성향에 맞는 안정적인 대형주, 우리 대기업들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그리고 테마로 보자면 이 종목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문가님 계속해서 2차 전지 쪽 칭찬을 해주고 계시니까 관련된 수혜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 SKI 테크놀로지네요. 네, 맞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뭐 최근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이전에는 맞아요. 단순하게 소재주와 배터리 셀이 같다고 하면 네. 지금은 소재주 내에서도 이런 뭐 분리막이라든지 좀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고질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네.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이 캔에 들어가는 그런 원료들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혹은 이 리튬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폐배터리 이런 형태로 수급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일 전반적으로 이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이런 SK 관련주들, SK 이노베이션이나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호실적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인 SK그룹주들이 좀 부각이 되는 상승 흐름이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LG 뭐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빅 3사에 대한 모멘텀도 그리고 이런 밸류 가치도 좀 증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LG와 이제 배터리 3사들의 뭐 실적 개선이라 이런 부분들과도 직결적인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SK 아이테크놀로지 또한 동일하게 이런 분리막에 대한 모멘텀도 동일하게 좀 받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SK그룹주들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이나 이제 눌려있던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분리막 관련된 기업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최근에 뭐 전고체 전지 뭐 점유율의 뭐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모멘텀으로 전일 SK 이노베이션과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향후 한 번 더 이런 사이클이 돌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대표적으로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분리막이라고 하면은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가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 내에서 이런 소재들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죠. 맞아요. 이 분리막은 이 소재들을 이 부품들을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소재들을 좀 분리를 해주는 진짜 말 그대로 성질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띠고 있습니다. 안에서 섞이면 안 되니까 네, 말 맞습니다. 그대로 분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분리막의 역할은 뭐 지속적으로 어쨌든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이 현재 가이던스와 지금 행보가 굉장히 좀 뚜렷해요.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이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최근에 SK온과 그리고 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북미 쪽의 공장을 좀 증설을 하고 이렇게 북미 쪽 시장으로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수주 또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되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점유율이 75%가량 지금 북미 내에서도 차지를 하고 있다. 분리막 시장에서 굉장히 뭐 유의미하게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재주가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양극재나 음극재 대비해서 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조그만 시장에서의 이 점유율을 75%가량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구성하는 뭐 요소들이 뭐 당연히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내에서도 이 분리막 쪽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뭐 배터리 3사들이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적으로 좀 차지하고 있는 비율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분리막에 대한 내용들도 당연히 뭐 CATL이라든지 뭐 해외에서 이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동일하게 이 SK 아이테크놀로지의 분리막을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75%의 점유율이라는 게 진짜 이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내용들처럼 거의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좀 독점을 하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봤을 때 이 기업들 내에서 어찌 보면 뭐 시장은 굉장히 협소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자체적인 시장으로만 봤을 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뚜렷하게 독보적으로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향후 분리막 시장 내에서 이 가져갈 수 있는 입지가 제2의 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아닌 제1의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분리막 시장의 성장과 이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성장 그리고 이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배터리 시장에서 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차지하는 분리막 시장의 그런 비율을 한번 우리가 산정을 해보면서 이 SK 아이테크놀로지를 바라보면 어떨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재무 또한 올해부터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반기에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 또한 증가를 한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전년 대비해서 매출 또한 거의 한 2천억 가량 이렇게 개선이 되는 모습과 영업이익 또한 다시 한 번 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밸류의 개선이라든지 기존에 억눌려 있던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제가 잠시 후에 이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 설명드리면서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으로는 전문가님께서 SKI 테크놀로지를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중에서도 배터리 분리막 관련해서 좀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SK온에서 좀 미국 쪽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는데 SK온이 또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수혜를 SKI 테크놀로지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고 또 많은 분들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SKI 테크놀로지 지켜볼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종목 우선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출발하면서 두 종목 모두 좀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 잠시 후에 저희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릴 예정이지만 그 전에 간략하게 좀 안내해 드리면은요.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 내일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힌트 혹은 테마에 대한 얘기까지 좀 더 자세히 방송에서 시간상 못한 얘기 풀어드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QR코드나 문자 메시지 중 편한 방법 택하시고 또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저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5일 화요일장 현재 시간 9시 6분 막 지난 상황이고요. 양지수 우선은 오늘도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0.24% 정도 오르면서 2634선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코스닥은 0.15% 정도 내림세입니다. 928선에서 오늘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4,500억 가까이 팔자세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개인이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4,500억 정도 사자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테마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강하게 상승하는 테마 보시면 리튬 관련 쪽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상승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포스코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리튬 가격을 조금 더 상승 전망을 하면서 오늘장 미래나노텍이라든지 강원에너지, 금양 같은 종목들 모조리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별 종목들도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도 흐름이 강한데요. 포스코 홀딩스 3% 정도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퓨처엠, DX, 엠텍 같은 종목들 모조리 빨간불로 시작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금양이 6%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PCB, 인쇄회로기판 관련 종목 이수페타시스는 오늘장 강보합권의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현재 지금 마찬가지로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 현재는 42,1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도 역시나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알려드린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수요일에 포착해드렸던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장에서도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밀키트 종목들 역시나 조금 저희가 장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시가 베팅 노려보셨던 분들께서는 활짝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니너스의 상승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 16% 돌파까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 종목의 상승 흐름 편승하고 싶으실 텐데 전문가님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자, 전문가님 우선 지니너스 지금은 4,500 한 4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두 자릿수 강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해보면 적당한 자리일까요? 네. 지니너스는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전에 조금 공략을 빠르게 진행해 보신 분들은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8%가량 뭐 수익 지금 챙겨가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니너스는 지금 현재 좀 위치가 높습니다. 사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대응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의료 AI라는 내용들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현재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장중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뭐 지니너스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 AI가 굉장히 핫한 테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맞아요. 부분들에 있어서 지니너스가 향후 뭐 대장주를 좀 잡아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격 대응 전략 지금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4,600원 구간부터 시작해 4,500원대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구간을 추세 이탈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3,800원 구간 3,800원 구간은 지금 현재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만일 3,800원 구간이 이탈을 했을 때 이 지니어스라는 종목이 향후에 이 추세까지 3,500원 구간을 하향 돌파를 하고 3,250원 구간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우리가 데드라인으로 좀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3,800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 다크호스 상단선 위에 존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퍼센테이지로 잡고 좀 진행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한 5,000원 구간까지 널널하게 5,000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많이 흔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의료 AI에 대한 모멘텀이 전체적인 AI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현재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도 좀 크게 잡자.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가 목표가 지니어스 널널하게 한 5,000원 정도 구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을 한번 지니어스 살펴봤을 때 지금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주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심상치 않다라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지난번에 이전에 부진했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뚫고 돌파하는 흐름들이 최근 캔들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캔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은 이 분명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니너스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지니너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이었죠. 지니너스 지금 딱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시기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 벌써 한 현재도 13% 넘는 강한 급등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 1차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800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 그리고 미리 좀 시가에서 노려보셨던 분들 앞으로의 흐름 궁금하실 텐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우리 지니너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얼른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SKI 테크놀로지 오늘장은 1%, 2%대 정도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좀 음봉으로 전환이 나온 것 같아요. 주가는 10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전문가님 SKI 테크놀로지의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얼마 정도를 잡고 대응해 보면 될까요? 네, 제가 SKI 테크놀로지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I 테크놀로지를 전일 이렇게 포착을 하고 금일 이렇게 공략을 한번 분석을 드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95,000원대 구간이 사실 I 테크놀로지의 고질적인 이런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1년 동안의 움직임 내에서
95,000원 구간에서는 사실 뭐 거의 반사적으로 이런 매도세들이 출하가 됐는데 이 95,000원대 구간에 사실 돌파를 못하면 그 이후부터는 지지부진한 그런 우하향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보여주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지금 95,000원대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좀 전일 나타났다. 그리고 다크호스 1차 상단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지금 현재 다크호스 1차 상단선 이하 구간에서 95,000원대 구간까지는 우리가 지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 구간인 9만 원, 다크호스 하단선은 지금 9만 원대 구간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되 목표가는 지금 뭐 분리막 기업들이라든지 이 SK그룹주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11만 원대 구간을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되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 분리막 그리고 이런 분리막에 대한 이런 북미 쪽 이런 성장성이 유효한 종목들은 목표가를 사실 더 정량적으로 수정을 해도 좋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차 목표가는 러프하게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대 구간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좋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네. 뭐 1차 목표가가 11만 원대 구간, 이 구간을 아주 많이 돌파를 했을 때는 뭐 12만 원대 구간까지도 바라봐도 좋은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단기적으로 이 종목들의 잠깐 반짝하는 일시적인 추세의 반등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실 경우에 9만 원대 구간은 우리가 이 추세 이탈 구간에서는 우리가 손절가로 좀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에 대한 가격 전략도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95,000원 선 강한 저항 구간으로 보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로는 11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라인을 넘어선다면 12만 원, 13만 원 라인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손절가는 9만 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밀키트 두 종목 타점까지 다 잡아드렸는데요. 저희가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간략하게 또 급등 나오는 종목들 잠시나마 짚어드리고 넘어가면은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 또 급등 나온 종목들 점검해보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오늘장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이전 밀키트 종목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전히 뭐 반도체 쪽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 부분들과 우리가 폐배터리를 좀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네, 폐배터리 쪽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눈여겨보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폐배터리 시장은 사실 우상향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모화 그리고 뭐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캠 이런 종목들을 중간 점검을 빠르게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모화 지금 2차 전지 시장의 긍정적인 움직임과 동반된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모화학은 이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상단선 부근에서 계속 위치를 해주고 있는데 2차 상단선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터치를 하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강하게 찍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갈 확률이 높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최근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표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 드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신고가 또한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뭐 세비캠 또한 이런 모멘텀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수익권을 이 세 종목 다 즐기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여전히 세비캠도 긍정적으로 이런 모멘텀,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제가 5만 원까지 보셔도 좋고 그 이상 보셔도 좋고 다크호스 상단선이 벌어지는 만큼 디자인하우스는 무조건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만큼 가온칩스도 지금 다크호스 상단선이 55,000원 구간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오늘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또 우리 생방송 중에 시청자분들께 많은 정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박하게 좀 종목들 중간 점검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조금 흐려도
피자처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밀키트 종목들 오늘 아침에도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었죠. 의료 AI 관련된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지니너스 밀키트 담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2차 전지 중에서도 분리막 관련된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는 SKI 테크놀로지를 오늘의 밀키트 두 번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마무리해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새로운 밀키트 종목과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